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야심찬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입니다. 단순히 아파트 몇 채 더 짓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도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교통망을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청사진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적인 고민들은 무엇인지 원본 데이터를 통해 아주 속 시원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질문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과연 3기 신도시는 과거에 그 끔찍했던 교통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요? 1기, 2기 신도시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로나 전철 같은 필수 인프라는 제대로 깔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부터 먼저 입주하는 바람에 진짜 몇 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 치르신 분들 많잖아요. 이번 왕숙 신도시 프로젝트는 과연 이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 핵심 포인트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3기 신도시 전체의 튼 그림부터 시작해서 왕숙의 4대 핵심 교통망, 그리고 완전 랜드마크인 GTX 복합 역세권을 살펴보고요. 이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입주와 인프라의 시차,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부터 한번 살펴보죠.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서울 도심까지 무조건 30분 안에 출퇴근하게 만들겠다. 과거처럼 일단 사람들 쫙 몰려들어서 집값, 교통망 터지기 직전에 부랴부랴 도로 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처음 신도시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지하철을 어디로 연장할지, 고급형 버스는 어떻게 굴릴지 미리 다 판을 짜놨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문구가 진짜 이 프로젝트의 철학을 기가 막히게 꼬집어냅니다. 그저 서울로 출퇴근만 하는, 밤에 잠만 자는 베드타운을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일자리도 넘쳐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왕복 2-3시간을 길바닥에 버리지 않아도 되는 진짜 삶의 질이 팍팍 올라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거죠. 자, 그럼 무려 18만 명이 넘는 미래 주민들을 대체 어떻게 이동시킬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인 4대 핵심 교통망을 들여다볼까요? 이 마스터 플랜을 지탱하는 4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초고속철도망인 GTX B노선, 그리고 강남권으로 바로 꽂아주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이 있고요. 여기에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최고급 간선급행버스 체계 SBRT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정체를 시원하게 뚫어줄 국도 47호선 지하화 사업까지. 고속철도에 지하철에 첨단버스, 거기다 지하고속도로까지 싹 다 모아놓은 종합선물 세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비용 비교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왜 그렇게 SBRT에 목을 매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1km를 건설하는데 지하철은 무려 1,000억 원이 들고요. 경전철도 460억 원이 깨집니다. 그런데 SBRT는요? 단돈 30억 원이면 끝납니다. 전용 차로랑 우선 신호체계를 쫙 깔아서 지하철처럼 시간은 칼같이 지켜주는데 건설비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죠. 진짜 효율성 측면에서는 게임 체인저나 다름없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인 겁니다. 가성비 좋은 버스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계약 규모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무려 1조 5천억 원입니다. 이건 악명 높은 상습 정체구역이죠. 국도 47호선의 6.4km 구간을 통째로 땅속으로 집어넣는 데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겉으로 쌩쌩 달리는 통과 차량들이랑 동네 안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을 아예 위아래로 완벽하게 분리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교통망이 하나로 모이는 곳, 도시의 심장이자 랜드마크인 복합 역세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새로 만들어질 왕숙역은요, GTX-B, 경춘선, 그리고 9호선이 한 군데서 싹 다 만나는 거대한 슈퍼 허브가 됩니다. 크기만 무려 28만 제곱미터인데 이게 그냥 덩치 큰 기차역이 아니에요.
복합 쇼핑몰의 비즈니스 센터는 기본이고 건물 옥상에는 그 드론 택시 같은 도심 항공교통 UAM 이착륙장까지 들어섭니다. 완전히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형 콤팩트 시티를 통째로 옮겨놓는 수준인 거죠. 게다가 이 화려한 랜드마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배후단지 때문입니다. 무려 120만 제곱미터 크기의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쫙 깔릴 예정이거든요. 왕숙이 그저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잠만 자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일자리가 생명 아닙니까? 이 거대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쏟아내서 진짜 뼈대 있는 자족 도시를 완성해 버리겠다는 게 바로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계획대로만 굴러가지 않죠. 이 완벽해 보이는 청사진과 차가운 현실 사이의 뼈아픈 시차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입주 일정과 인프라 구축 일정을 쫙 펼쳐놓고 보면 왜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왕숙 신도시의 첫 주민들 무려 7만 5천 세대가 2028년 5월부터 짐을 싸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핵심 철도망인 경춘선 왕숙역은 일러야 2029년에 생기고 서울 도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GTX B 노선은 2031년 8월이 돼서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해서 들어왔는데 최소 3년 동안은 제대로 된 지하철이나 철도 하나 없이 버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데이터에 나타난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 섞인 우려가 100% 이해가 가지 않으시나요? 아니 인프라도 없이 덜렁 입주부터 시키는 옛날 그 방식이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거대한 공사판 한가운데에 길을 잃고 갇혀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건 단순히 기후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철도의 빈자리를 빵빵하게 채워줘야 할 도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아까 극찬했던 그 가성비 끝판왕 SBRT 기억하시죠? 계획은 진짜 예술인데 이걸 서울 강변북로랑 딱 연결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병목 현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강변북로는 차 막히기로 전국 1, 2위를 다투는데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려면 기존 승용차 차선을 빼앗아야 하잖아요.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하니까 섣불리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사업이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3년의 인프라 보릿고개를 도대체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해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철도가 깔리기 전인 초창기에는 어떻게든 광역버스를 대규모로 빨리 투입해서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트리플 복합 환승센터가 다 쥐어질 때까지 넋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버스랑 전철을 바로바로 갈아탈 수 있는 자그마한 환승 정류장부터 당장 만들어야 하고요. 지지부진한 강변북로 BRT 차선 문제도 지자체들끼리 빨리 머리를 맞대고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본 내용들을 쭉 모아보면요. 분명 왕숙 신도시는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딜레마이자 남은 숙제는 이겁니다. 과연 이 치명적인 3년이라는 인프라 공백기를 무사히 견뎌내고 원래의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멋진 마스터 플랜이 그저 겉보기에만 화려한 조감도로 남을지 아니면 진짜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미래형 컴팩트 시티로 우뚝 설지 앞으로의 실행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